예, 안녕하십니까. 124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 그리고 일부 야당만으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상정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미 헌법에 정해진 법정 시한을 넘겨서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에 대한 시계 제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국회가 국민의 비판을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야3당이 오늘부터 예산안을 선거법과 연계해서 오후부터 농성에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안을 골고루 해서 선거법을 관철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 특위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또 처리해 가면 됩니다. 그것을 선거법을 이유로 해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야3당은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그런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바른미래당에서는 예산 심사에는 계속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 심사는 며칠 남지 않은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최근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의 고유한 목표는 어떤 정책적인 검증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흠집을 내고 정쟁을 위한 그런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이번에 두 후보자는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면 큰 도덕적인 분별이나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꼭 한 명은 낙마시켜야 되겠다. 이런 분야간 목표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전쟁으로 만들고 또 인사청문 보고서로 채택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시비를 거는 그런 치졸한 작태를 이번에는 보여주지 말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21번째 인사청문회가 됩니다. 정말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야당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원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야3당이 예산안 처리를 선거제 개편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노텐다운에서 농성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어저께 본회의에서 그렇지 않고 선거법이 예산 부수법안도 아니고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안과 선거법을
동시에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선거제 개편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인 예산과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고 이것을 납득할 국민도 없습니다. 선거제도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서 선거제도는 역사성을 갖고 있고 그 시대 상황과 문화 등을 반영해서 그 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거제도에는 그 나라의 정치 현실과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선거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미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이 지났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생 예산과 선거제 개편은 연계해서도 연계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예산과 선거제를 연결시키자는 야3당의 주장은 선거제 개편을 졸속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하더라도 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선거구제 등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야3당은 제대로 된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라도 비합리적인 주장과 행동을 중단하고 예산안 처리부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유치원 3법이 논의됐는데요. 이례적으로 법안 심사 소위를 국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언론인들도 그렇고 국민들과 생생하게 어떤 주장들이 오고 갔는지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목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자신들의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법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문제투성이 계약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해결은커녕 오히려 이를 조장, 방조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회계, 그래서 국가지원금 회계와 학부모 부담금, 학부모가 유치원비로 납부하는 부담금을 일반 회계로 만들어서 분리하자는 겁니다. 이런 문제투성이인 현행 회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일반 회계의 운영 편성에 대해 무조건적인 자율성을 보장할 경우에 관할교육청의 관리 감독 기능은 사실상 배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처럼 사립유치원 회계를 제 주머니에 쌈짓돈처럼 명품백도 사고 노래방 비용으로도 지출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회계에다가 시설 부담금과 적립금 등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뭐 마음대로 다 쓰게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국가지원금 외의 수입에 대해서는 회계 부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펴주는 것이고 비리를 합법화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회계 분리는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학교 회계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유치원이 학교의 한 종류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유치원도 학교 회계 원칙에 따라서 모든 교육비를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한마디로 불법과 부정에 대한 면죄부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실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모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오늘로 정기국회가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것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국회의 의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 처리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예. 다음은 한정혜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2019년 예산안 논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안 밀실심사 말씀을 하시는데요. 밀실심사, 밀실예산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장제원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사조 결손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소소히조차도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에서 예산 국정 운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예산 심사 폭거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면 12월 7일 날 법제 분명히 처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470조가 되는 예산을 장제원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간사 한 명이 이렇게 쥐고 흔들어도 되는 것인가? 내년도 국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예산을 이렇게 한 명이 쥐고 흔들면서 해준다 안 해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유감입니다. 빨리 해당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정해진 기일 내에 12월 7일이라고 하는 그나마 약속한, 국민께 약속한 기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사실관계 확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 의장께서 선진화법이 시행되고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킨 적이 별로 없다. 며칠씩 늦거나 했었다라고 하시는데 그 사실관계를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진화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국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가 바뀌었습니다만 예산안 처리 시한과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날짜 지켰고요. 2016년 촛불 정부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일 때 우리는 그 날짜를 지켜서 예산안을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예산안과 선거법 연계하지 말고 제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성당이 선거법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는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계하지 않는데 같이 처리하자, 동시 처리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우리가 늦어도 그러면 12월 7일까지 처리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12월 7일까지 도대체가 이 선거법 관련한 게 합의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도 연계는 하지 않는데 같이 처리하자, 동시 처리하자. 이게 연계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하게 연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예산안은 12월 7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해야지만이 연계하지 않는구나, 예산안과 선거법은 별개구나라고 국민도 느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경리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 정책위 의장님의 발언이 있으셨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므로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유치원 3법을 위한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서 현재로서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난망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면서 기다려준 자유한국당의 개정안이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기를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법이 아니라 비리 조장법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개정안은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 회계로 이원화하고 더 나아가서 관할청은 일반 회계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독소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유치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자금 유용을 합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회계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감시한다는데 생활을 바쁜 학부모님들이 회계 감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설사 여력이 있더라도 유치원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 친밀하게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사립학교법에서는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상 법인회계는 교비회계로 갈 수 있지만
그 역방향은 불가한데 자유한국당이 개정하는 사립학교법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흔히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때 평행선을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행을 이루고 있는 두 선이 약간만 각도를 바꾸어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즉 교점이 생깁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은 우리 당과 자유한국당이 안을 절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3법의 한 글자도 흐트러뜨리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이라도 교육이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유치원 3법을 전향적으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정해 12월 7일이 아니라 12월 6일입니다. 그런 걸 돌려.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5일 밤늦게도 가능할 수 있어. 5일 밤늦게도 할 수 있지만 6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헌법에 정해져 있는 날짜는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법을 어긴 야당에 다시 한번 경고를 보냅니다. 다음은 김병우 의원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김병우입니다. 증권에 기울어지는 운동자, 바로 불법 무차익 공매도 시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국감 때 저도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불법 무차익 공매도의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개인 투자자들 차지하는 비율은 1%밖에 안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50 내지 70%를 차지하는 개인 투자가들이 공매도 시장에서는 전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 지적을 해왔었고, 금당국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난 5월에 발생된 골드만삭스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무려 7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5년간 불법 공매도로 인한 최고 과태료가 6천만 원임에 견적을 그러면 가히 엄청난, 그리고 획기적인, 그리고 단호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언론으로서는 환영하며 우리 금융위원회의 자세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적발해내지 못한 유사 사례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증권시장의 지적입니다. 이번 골드만삭스 사건이 적발 가능했던 것은 공매도 주문 오류로 결제 때 잔고를 맞추지 못한 소위 결제 불이행으로 인한 초보적인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와 불법 행위 규모가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었고 사상 최대 규모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증권시장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징후들은 확인되지 않는, 그리고 불법 무차익 공매도로 여기는 여러 건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저희 OEC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감독당국은 주식 매매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갖춰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차익 공매도 불법이 적발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차익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 거래소의 회원인 국내 투자 중개업자, 즉 증권회사죠. 증권회사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 상장 증권을 대차한 후에 매도하게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입고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등의 선행 조치 후 공매도가 가능하게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이런 불법 무차익 공매도로 인한 차익이 발생됐을 경우에 부당이득 산정 문제와 더불어서 엄정한 사후 처벌의 명확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즉 지금은 관련 법에 과태료 조항만 있고 과징금 조항이 없습니다. 과징금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 증시에 비해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먼저 공정한 원칙을 세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주식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간사,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김종민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종민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선거법 협상과 예산안 처리가 연계되는 추후의 사태에 대해서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이 선거법 협상과 관련된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금 야 3당의 주장과는 달리 실질적인 논의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여야 300명 의원들의 다양한 선거법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3가지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압축을 해서 발표를 했고 의원 여러분께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안을 출발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의원 300명의 토론을 시작해보자, 공론을 시작해보자 그런 일정을 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아주 중대한 그런 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원들의 토론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어제 토론을 시작해서 12월 6일 날 3일 만에 합의를 하다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법은 의원 300명의 이해관계뿐만이 아니고 의지가 실려야 합의가 되는 사안입니다. 의원들의 동의 없이 합의 없이 선거법이 지도부만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선거법 통과가 안 됩니다. 전 의원들의 이 공론 과정을 정치개혁특위가 중심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이 엄연한 합법적인 절차를 우리 야 3당이 존중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야 3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문제는 논의를 하더라도 지도부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합의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연동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연동형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지만 우리 당의 취지에 부합하니까 이번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도입을 하되 한국에 적용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정개특위에서 상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내용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미 다 위원들 간에 합의가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지도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정개특위를 믿고 정개특위에 맡겨주시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그 방향 그대로 잘 반영을 해서 우리 의원들의 합의를 이뤄내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선거법 협상을 정말로 원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선거법 협상을 하는데 예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신다면 국민들이 이걸 보고 저 선거법 협상 믿고 지지해 줄까요? 저기 동의해 주겠습니까? 아 저거 자기 밥그릇 싸움이구나. 그럼 이 선거법 협상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선거법 개혁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예산과 연계한 정말 국민들의 마음과는 정말 동떨어진 이런 태도는 빨리 중단하시고 예산은 예산대로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정치개혁특위에 맡겨주셔서 의원들 300명의 동의, 합의와 그리고 국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빨리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거법과 예산을 연계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게 연계다 라고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평화민주당의 정동영 대표는 어제 천막당사에서 선거제도 없이는 예산안 처리도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선거제도 없이는 예산안 처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안은 선거제도의 볼모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국민의 예산입니다. 국민의 피땀, 국민의 예산,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일 국회가 방기하고 야 3당들이 선거법과 연계하려는 것을 국민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3당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국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상당히 스스로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오전 2시 예산안 때문에 밤샘 대기하던 기재부 공무원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12월 3일 오전 새벽 2시입니다. 12월 2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안 통과 날짜만 지켰어도 이런 일은 없었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후회합니다. 이 내용 야당은 듣고 알고 있을 텐데 어제도 또다시 중단하는 선언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아까 우리 정책위 수석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야당 간사가 대한민국 국민의 예산을 쥐고 흔들고 공무원들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을 해도 후한무치한 것은 아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장제원 간사께 확실하게 한번 묻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통과를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을 함부로 어기는 이런 행동 이제 국회에서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24차 원내대책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